일단 제목부터 보러 갈게요. 구, 말 그대로 숫자 9. 운, 구름. 몽, 꿈. 구는 왜 구냐?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9명이거든요. 물론 메인 인물이 하나에 플러스 8. 1 플러스 8이기는 하지만 그냥 밑에다 쓸까? 1 플러스 8. 구름은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뭔데? 인생무상이 주제야.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꿈은 이 소설의 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이야기, 현실 꿈, 현실에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환몽구조. 환몽구조라는 게 현실 꿈, 현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유배 시절 홀로 계신 어머니의 외로움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반 소설, 몽자류 소설의 효시. 제목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류의 소설 중 효시, 첫 번째, 퍼스트. 이 작품은 작가의 심오한 철학,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제자인 주인공 성진은 스승님이 스님이야. 하룻밤 안에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액자 소설로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안에 꾼 꿈이, 미리 얘기할게요.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이야.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이야. 현실의 공간이 불도를 닦는 천상계, 꿈속 양소유의 삶이 인간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이채롭다. 그래서 얘네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현실이 비현실적이고 꿈이 현실적이에요. 역설적 환몽 구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속 양소유의 인간으로 태어나 세속적 욕망을 모두 성취한 후 깨달음을 얻게 되는 주인공의 행적과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유교적 공명과 불교의 공사상, 도교의 신선사상이 융합된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는 읽을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소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세 개로 자를 거예요. 현실, 꿈, 현실. 현실이 천상계, 꿈속의 세계가 인간계.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천상계.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 꿈속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는 유교. 현실을 세계하는 세계는 불교. 좋았어. 좀 수작을 부려볼까? 어떤 수작을 부려볼까? 좋았어. 이렇게 지우개처럼 지우면 되지. 아주 좋아. 다음, 현실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은 성진. 꿈속에서는 양소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성진. 성진이가 만나는 여성들, 팔선녀. 꿈속에서는 이 팔선녀가 전부 이처육첩이 돼서 다 같이 살아.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팔선녀. 현실 처음에 나오는 성진이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합니다. 아씨, 돛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재주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은 진짜 와, 저 예쁜 여자들이랑 다 같이 살면서 떵떵거리며 출세해서 살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이러한 세속적 욕망을 실현합니다. 진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 황제 바로 밑에까지. 하지만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된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무상을, 요게 중요한 거야. 느끼는 거야. 느껴. 어렴풋이.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인생무상에 대해 진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해서 정말 깨닫게 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틀만 들어있으면 밑에 전체 줄거리가 어디가 어느 부분이구나 금방 들어올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죠. 양반 소설이고 국문, 몽자류 소설, 염정 소설, 사랑 이야기라는 거겠죠? 영웅 소설, 누가 영웅이야? 꿈속에 양소유가 영웅 같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이렇게.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성진, 참된 본성, 소유, 조금 놀다. 이런 거지. 불교적이고요.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이상이 담겨져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당나라 때 현실은 중국 남학 형산의 연화봉 동정호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천상계, 초월적 세계고, 꿈속은 중국 일대, 현실계, 인간계야. 주제는 언제나 그렇듯 늘 중요하죠. 뭐라고요?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허무 극복, 상대주의 가치관의 깨달음. 상대주의 가치관? 어느 것이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그런 대사가 나와. 이 부분에서 성진이가 자기를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서 꿈을 꾸게 만든 스승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 그랬더니 스승님이 얘기를 해. 꿈을 꾸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는 얘기네. 성진아, 성진이 네가 양소유 되는 꿈을 꾼 거냐? 양소유가 성진이 되는 꿈을 꿨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얼빵해서 잘 모르겠네요. 스승님이 얘기하죠.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조차 구분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밑으로 또 내려옵시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현실이 신선계, 인간계가 비현실 꿈. 유불선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불교의 공사상, 빌공자.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여로 영여전, 번개 여로, 이슬 번개와 같은 거야. 한순간이지.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구성은 줄거리니까 됐고, 위로 올라오셔서 줄거리하고 밑에 구성 읽고 넘어오시는데 딱 1분 드릴게요. 시작. 중국 당나라 때 배경이죠. 서역으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겠지.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는 성진이의 스승입니다.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라고 하면서 여기도 공간적 배경.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자 보세요. 불교 있죠? 용왕이라고 한 거는 유불선에서의 선이야. 선. 도교.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서 야, 바쁜데 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나 좀 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이 후한 대접 받으면서 술 마십니다. 형산의 위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형산의 위부인, 팔선녀 자체가 유불선에서의 선에 해당됩니다. 도교. 성진이 생각하기를 돌다리에서 만났어. 이 물의 상류는 무슨 꽃이 피었길래 이렇게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물냄새 너무 좋다.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에 옷을 가다듬고 물을 따라서 올라가니 이때의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성진이가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돌로 된 다리가 있었고 돌로 된 다리에 8명의 선녀들이 이렇게 다리에서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팔선녀가 석교 위에서 서로 말을 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에 섰지. 근데 이 팔선녀가 길막하고 있죠? 성진이 육환장 지팡이를 놓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여보살이여. 그냥 여성들을 보면 보살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 팔선녀가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승려라는 얘기는 아니야. 빈승은 저는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서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갈 수가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길 막지 말고 좀 비켜줄래요? 이거지. 팔선녀가 답례하며 말하기를, 성격 이상해 얘네들. 우리는 위 부인의 시녀들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앉아 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비킬 수 없겠는데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길 막고 있던 8명의 선녀들이 됐고요, 딴 데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깽판치고 양아치가 아니라 요렇게 말을 걸어서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주고받고 싶어서 지금은 팔선녀가 성진이한테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진이 대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저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기 아니면 길이 없어요. 팔선녀가 말하기를 옛날에 달마존자라는 분은 이파리, 나뭇 이파리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화상께서는 너는 성진이 너는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신통한 도술이 있을 텐데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해서 저희들과 길을 다툽니까? 야, 육관대사 엄청 끝발 날리는 큰 스님인데도 그 제자면 너도 도술 정도는 부려야지. 그냥 슝 날아가면 될걸. 왜 우리 보고 비키라 말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진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 하는 듯 싶소. 나한테 통행료 내라는 거야?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찌 돈이 있겠습니까?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명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요걸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수작을 받아주고 있는 거지. 꽃을 들어서 복사꽃 가지나무 하나를 꺾어서 팔선녀 앞에 던졌더니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 구슬로 되었다. 라면서 여자하고 뭐 하고 있어? 말 섞고. 저 여자들 어떻게 마음에 환심을 사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스님이 이미 계율을 어기고 있어. 몇 번째 계율을 어기고 있을까? 벌써 확인된 것만 2번째지. 술 먹고 왔잖아 지금. 이렇게.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어머, 방금 읽은 3줄. 이러한 부분이 전기적 요소지. 꽃으로 구슬을 만든다. 사람이 하늘로 날아간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봤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 화장품 냄새 이런 느낌. 이렇게.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에 가서 봤더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물어봐서 대답하기를 네, 팔선녀하고 얘기 좀 나누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했었어야 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료해서 차마 떨치고, 여기에선 겨우 정도가 되겠지, 겨우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왔습니다. 팔선녀에게 왔던 일을 숨기고 스승에게 거짓말을 고하고 있다. 벌써 잘못한 거 따지면 3번째지.
대사는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여기다 써놓을까요? 하지만 이미 다 알아. 물러가 쉬어라.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미 저 여자들 어떻게 해보고 싶어. 남녀 사이에 정욕에 빠져 있어. 이렇게 저 여성들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야,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선 장수가 되고 들어와선 정승이 되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높은 벼슬을 하고 옥궐에서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 이름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귀찮아도 여기는 체크합시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쭉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밑에 설명엔 성진이의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불도의 회의를 느낍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 색깔 칠해 본 거는 뭐예요? 유교 정신이지. 공부해서 출세하고 백성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중에 이름 남기는 것, 이게 유교 정신이지.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 책과 108 염주일 뿐이니 그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 심하도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유교 대 불교 사이에서의 성진이의 내적 갈등 있는데 이미 마음은 어디로 기울었어? 유교 쪽으로 기울었어. 유교에 좋은 얘기만 하고 불교에서는 아이씨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심심해 적막해 이런 얘기하고 있지. 마음이 유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 여기에서 나와서 확인 또 따로 하셔야 될 것은 출장입상 사자성어 공명을 후세에 떨친다. 입신양명 하나만 더 쓸까요? 이름을 남기다. 양, 명, 후세 이름을 떨치다. 후세 후세에 양명, 후세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게 사실은 꿈이라는 것. 꿈은 누가 꿔? 성진이가 꾸지. 아니야. 성진이랑 팔선녀 다 똑같은 꿈 꿔. 그러니까 옆에다가 써놓을까? 꿈. 9명이 모두 꿈 꿔.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 양소유로 태어나고 소유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조금 놀다. 이름에서 이미 주제가 있어. 팔선녀는 제각기 진체본 개섬을 접경온 정경패 기추는 이소와 심요연 백능파로 태어납니다. 양소유는 팔선녀와 차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6낭자와 함께 화평하게 즐겁고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을 이룬다. 밑줄 친 2군데 뭐라고? 세속적 욕망을 실현한다. 꿈을 이뤘어.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여기 이 취미궁은 뭐냐면 양소유 지금 은퇴했어. 근데 그때 황제가 일 잘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별장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취미국은. 처첩들과 더불어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역대 영웅의 황폐한 무덤 여기서의 영웅들은 전부 다 황제야. 황제들 무덤이 황폐해져 있어. 체크 안 해도 되겠네. 이 영웅들 무덤을 보고
인생무상을 깨닫고 비화에 잠긴다. 그거야. 황제도 죽으면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뭐야 저렇게 황폐해지는데 황제 밑에 있는 나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허무해지는 거지. 다음 페이지. 소유는 본디 하남에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 배옷 입은 선비, 벼슬 하지 않은 선비. 성천자, 황제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 최고 높게 이르렀고 낭자들 8명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니들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행복해. 만일 전생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죽고 우리 9명 헤어짐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무슨 이야기? 전생 얘기하죠. 전생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윤회사상, 불교예요.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우리가 죽고 난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요만큼 괄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상전벽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초부와 목동 평범한 사람이 그곳에 오르내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야 여기 옛날에 양승상이 8명의 여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래. 양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이제 다 어디 갔느냐. 아, 죽으면 남는 게 없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네. 라고 할 텐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겠는가 라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지 깨달은 거 아니야. 깨달은 건 언제? 꿈 깨고 나서 다시 깨달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엔 유선불, 유불선 이 세 개가 최고야.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이를 삼교라고 한다. 그런데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 살아서 하고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 유교의 한계. 다음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는 자가 드무니. 여기에서의 이 신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그 정도? 불로장생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장생. 신선. 불로장생하는 건 구하여 얻는 자가 어머니. 야 봐.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제, 역사상 끝발 날리던 이 3명의 황제들도 결국은 죽었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었는데 이거는 어때요? 초록색은 뭐예요? 어디가 있냐? 아, 어디가 있냐? 얘도 한계지, 한계. 그런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좀 이상해. 밤에 잠이 들면 맨날 꿈속에서 참선하는 내 모습을 봐. 나 생각해봤더니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소설 전체로 봤을 땐 현실 꿈 현실 어디야? 꿈이지.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몽중몽 이런 거죠. 요게 이 꿈이 몽중몽이지. 근데 이 꿈은 어때? 언젠간 깨. 그러면 지금 꿈이잖아. 이것도 언젠간 깨겠지를 암시하는 거죠.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 부처님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 부처님께 예를 다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요게 지금 내 소망이야. 그러면 하면 되지. 못할 건 뭐야?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 뭐? 그대들과 반평생 해로하다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나 유불선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유교는 좀 문제가 있어. 선예는 안 돼. 그럼 불교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데 요즘 내가 자꾸 스님 되는 꿈을 꿔. 나 불교에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나 이제 머리 깎고 도 닦아야 되겠어. 그런데 니들하고 헤어지는 거 너무 속상해서 선뜻 결정을 팍 못 내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랬더니 8명의 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야? 오, 오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 아니라, 모든 낭자들이 전생에 다 근본 있던 사람이라. 왜? 원래 선녀였었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 8명이 본디 태어날 때부터 개념이 있었던지라. 세속 인연이 다 할 때니 이 말을 듣고 감동했어. 오히려 집 나가서 스님 되겠다라고 하는 남편 말에 감동했어. 상공께서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깨끗한 마음, 어떠한 마음? 불교에 정진하겠다. 불도에 정진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께서 어찌 장자방에 겨루리요. 8명의 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장자방보다 누가 성진이 된다. 여기에선 소유지. 양소유, 네가 훨씬 낫다.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남편 나가서 알았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도 닦고 와. 그때까지 기다릴게. 상공께서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실 텐데 득도한 후에 저희들을 제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유, 양소유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지. 승상이 몹시 기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다 같으니 쾌사, 좋은 일이다. 나 내일 당장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자,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이다. 이별주 마시고 내일 빠이빠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멀리에서 이상하게 아주 특별한 스님 한 명이 와. 이렇게. 시골에 사는 제가 인사드립니다. 양소희가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거 뉘신가요? 자리가 높아지면 사람 잘 기억 못하더니 너 넌 바보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어리석은 걸 깨우쳐 주시죠. 우리 옛날부터 10년 넘게 알고 있었던 사이야. 저는 10년 넘게 알고 있었던 스님이 없었는데요. 어허, 이 멍청한 자식. 꿈속에서 스님 한 번 만났는데 그 스님이 그 스님 당신인가요? 꿈속에서 잠깐 만난 건 기억하면서 10년 넘게 같이 사는 걸 기억 못하더니 너 진짜 바보고 아직도 꿈꾸고 있구만. 그러면 저를 꿈에서 깨게 해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지. 얍! 하고서 현실로 돌아온 거야. 됐을까? 그거 이제 대사로 쓰는 거예요. 별거 없죠? 너 나 알아? 모르겠는데요. 바보 멍청이. 그러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요 정도의 흐름이 있다. 잔을 씻어서 다시 부으려 하는데 막대 던지는 소리,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생각하기를 누구지? 라고 했다. 한 호승이, 특별한 스님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이상했었다. 그 옛날에 막 중국 그 무협 영화 보면 할아버지들 눈썹이 이래. 이렇게 긴 할아버지들이 있어.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외양을 묘사해서 비범한 인물임을 강조해 줍니다. 엄숙하고 점잖게 9명 앉아있는 자리에 도착해서 승상에게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근데 우린 이미 눈치챘죠. 이 호승 누구야? 성진이 스승이었던 육관대사야. 육관대사야. 이제 스승님이 성진이 꿈에 들어왔어. 태자는 이인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황망히 답하기를 한 호승 사냐 사람 이인 전부 다 육관대사죠. 사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오래전부터 사귀던 나를 몰라주시니 귀임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은 사람 잊어먹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맞군요. 아휴 벼슬이 높아지더니 나 기억 안 나? 승상이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익은 듯했다. 문득 깨닫고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내가 지난날 토벌을 정발할 때의 꿈에 이 꿈은 꿈속의 꿈이니까 몽중몽이지.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 경을 강론하는 걸 봤는데 노승이 당신이 그때 그 노화상 꿈속에서 만났던 그 스님입니까? 호승이 박장대소 하면서 말하기를 그치 맞아 네 꿈속에 나왔던 스님이 나야. 그런데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면서 너 지금 꿈이야. 현실에 너 원래 스님이었어 라고 이렇게 약간 암시해 주는 거지. 너 나 몰라? 이거. 야, 그걸 10년 동안 만났던 사람을 기억 못하다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고 했는가? 누가 너보고 똑똑하대? 내가 봤을 때 완전 멍청인데. 옆에 호승의 역할 비범한 인물이죠. 속세의 꿈을 꾸고 있는 양소유를 깨워 성진으로 돌아오게 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소설 구운몽은 환몽구조고요. 꿈을 통해 세속적 욕망은 헛되다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다음 페이지. 승상이 망연자실해서 말하기를 미치겠네 나 15, 16세 이전에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해서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다가 동으로 연으로 사신가고 토번을 정벌하는 것 이외에 경사 서울을 떠났는데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했겠습니까? 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스님 없는데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어허 아직도 춘모 꿈을 깨지 못했구나. 너 네 정체가 성진인 거 아직도 모르는구나. 일장춘몽 한바탕 짧은 꿈 남주지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전부 다 한바탕 짧은 꿈. 인생은 짧은 꿈 같은 거다. 제가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꿈에서 깰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어렵지 않지.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2번 두드렸더니 4개의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치 못할 만큼 비현실적.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질러 갑자기 옆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해서 바로 앞에도 안 보이니까 양소유 무서워졌지.
저를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않고 왜 환술로 희롱하십니까? 왜 저한테 겁주세요?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봤더니 팔선녀도 사라졌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암자의 포단에 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추고 있었다. 성진이 꿈꾸고 있었을 시간,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 양소유의 일생은 성진이에게 있어서의 하룻밤. 지나지 않는 거구나.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 건 너무 아둥나둥대면서 살지 말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인 거죠. 육관대사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각몽. 꿈에서 각성하다, 깨어나다. 몸을 봤더니 염주가 걸려있어 머리털도 까끌까끌 완전히 스님의 몸이고 전혀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소박한 스님, 대승상, 둘이 대조지. 밑에 쓰여져 있어요. 정신이 황홀해서 깨달았지. 나 지금 뭐지? 나 성진이었어. 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스승님이 한 방에 인간 세상 보낸 게 아니라 어쨌든 술 먹고 여자 꼬시려고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뭐냐면 지옥을 풀코스로 한 바퀴 돌려. 그리고서 인간 세상으로 쫓아 꿈꾸게 해준 거지.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장원급제에서 한리막사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신퇴, 두 공주 여덟 랑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다. 일장춘몽, 헛된 꿈이었다.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 잘못된 걸 알고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다. 꿈을 꾸게 하시어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육관대사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아직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야. 됐나요? 다음 페이지. 다 끝나가. 세수하고 옷 차려입고 방에 나아갔더니 다른 제자가 이미 다 모셔 있어서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에이 성진이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느냐? 너 깨달은 것이 있느냐? 재밌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이제 깨달았어?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반성했습니다. 저 지옥 풀코스 투어 시키고 인간 세상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에다가 갖다 처박아 놔도 저 할 말이 없는데 고마워요. 감동했지.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과연?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잘못 먹어서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으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비롭게 하룻밤 꿈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니 천만 겁이 지나도 은혜 갚지 못하겠습니다. 꿈을 꾸게 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오고 싶어서 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한 바가 있겠는가. 내가 뭐 한 건 없어. 그런데 성진아 이상하네. 너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거네. 성진아, 내가 봤을 땐 꿈과 현실 구분하는 건 아직 꿈 깨지 못한 거다.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다. 너 장자 알지? 장자. 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거짓 것, 꿈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느니 성진과 소유에게 있어 어떤 게 참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이냐 빨간색 체크.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가 정신이 아득하여 진짜와 참을 구분하지 못하니 설법을 베풀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덜 깨달았나 봐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기다려. 새로운 제자가 올 거야. 8명의 선녀가 찾아와. 같은 꿈을 꾼 거지. 그래서 허락받고 위부인한테 허락받고 저희들도 승려가 돼서 둘도를 닦기로 했습니다. 빡센데 쉽지 않아. 각오를 보여. 그랬더니 머리를 깎고 화장을 지우고 저희들이 이 정도 각오입니다. 오케이 좋아. 마음을 단단히 먹었군 하면서 설법을 내리니까 이 9명이 동시에 다 깨달아서 불생불멸의 정과를 얻고 행복해졌고 육간대사는 내 대신 이제 성진이가 여기서 설법을 베풀면 되겠구나 하고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소설 끝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스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육관대사 이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어줘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그렇지. 아무튼 뭐 구절이 있습니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거 육관대사 스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장주지몽 호접지몽. 장주가 나비 되는 꿈을 꾸었다가 깼는데 나비가 장주 꿈을 꿨는지 장주가 나비 꿈을 꿨는지 꿈과 현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분법적 세계를 넘어서라 상대주의적 가치관. 나비 입장에선 장주가 꿈이다. 장주 입장에선 나비가 꿈이다. 됐나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248페이지 빈칸은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냥 얘네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언제나 그렇듯 고전소설이니까 단어 뜻 정도?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뭐 성진이는 자신의 힘으로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OX 문제 정도 확인. 그래서 전체 줄거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옆에 나와 있는 옥루몽은 크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가 좀 연결이 되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다. 괜찮나요? 일단 정지.